핵심 1부터 보죠.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참에 좀 정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봅니다. 제2조부터 보죠. 정의인데 산업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1호부터 13호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1호부터 보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야? 근로자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근로자라고 함정팝니다. 근로자가 아니죠. 근로자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가요? 다르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뭐 계약직, 뭐 단기 알바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산업재해 범위를 넓혔다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뭐야? 노무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산업재해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죠.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산업재해죠. 산업재해의 뜻을 일단 기억하시되 노무 제공하는 사람,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 다음 2호입니다. 중대재해란 그럼 중대재해가 무슨 말이야? 산업재해의 어떤 경중을 따질 때 좀 중요한 거죠.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고야 심하거나야. 심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사망도 중대재해지만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야 고노부령이야.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죄입니다. 그럼 고노부령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시행규칙 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중대재해 범위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제 시행규칙입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1차, 2차, 3차 거기 잘 나옵니다. 암기법, 사망, 그 다음에 부상, 그 다음에 질병자죠. 사부질입니다. 1, 3, 2, 12죠. 무슨 말이야? 사망 1명 이상, 부상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동시에가 무슨 말이었어? 72시간 내에.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 고노부령인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3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데 하단에 보십시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왕이야 임금이야? 임금을 목적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입니다. 만약에 제가 문제풀이 안 해드린다고 했는데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1번의 기억 보세요. 산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다. 기억 볼게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기까지 맞죠? 임금을 목적으로 해. 임금, 급료, 기타야. 임금, 급료, 기타. 이건 어디에 써 있는 거냐면 노동조합법, 노조법 제2조 정의의 근로자에 들어있는 편입니다. 임금, 급료, 기타 이런 편은. 그래서 제가 밑줄을 괜히 친 게 아니죠.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산업법상 근로자로 보는데 다시 해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번 더. 임금을 목적으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호입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근로자 대표 5호입니다.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밑줄 쳐봐.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뭐야? 근로자 대표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그 자를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6호입니다. 도급이라는 게 이제 민법상의 용어인데 명칭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도급이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밑줄 맡기는 계약이죠. 남한테 맡기는 계약이 뭐야? 도급입니다. 명칭 관계 없다. 꼭 도급이란 말을 안 써도 타인한테 맡기는 계약을 하면 도급입니다. 그 다음에 7호가 중요한데요. 7호하고 10호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7호, 10호 이렇게 묶어주시고 비교. 처음에 정의가 중요합니다. 도급인이란, 그러면 도급인의 반대가 뭐야? 일을 맡긴 사람이 도급인이면 맡은 사람은 뭐죠? 수급인이겠죠.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무슨 말이야? 맡기는 그 뜻이죠. 사업주를 말한다. 그럼 도급인은 무슨 말이지? 도급 사업주. 우리가 64조가 있어요. 64조 산업법. 뭐라고 써 있어? 64조. 도급인의 산재예방? 좋죠. 그럼 도급인이 무슨 말이야? 도급 사업주라고. 도급 사업주. 뭐라고? 도급 사업주입니다. 그러면 도급인이 뭐라고? 도급 사업주입니다. 그럼 수급인은 무슨 말이야? 수급 사업주를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발주라는 것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LH공사가 현대건설한테 야, 우리 아파트 하나 필요한데 네가 한번 지어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표현도 맡기는 거니까 도급인이라고 쓰면 될 것 같지만 별도로 분리했죠. 그러니까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개념이죠. LH공사가 현대건설한테 일을 맡겼어요. 현대건설은 다시 하청인 땡땡건설한테 일을 또 맡겼어요. 그러면 LH공사가 현대건설한테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7호하고 10호하고 차이점은 무슨 말이냐? 7호에도 건설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근데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표현과 도급인은 별도로 보겠다는 표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10호에 따로 있어요. 한번 10호 볼게요.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맡기는 자죠. 하지만 도급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야, 하지 않는 자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현대건설, 니네가 시공해. 우리는 일을 맡길게. 그러니까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는 누구야, 그러면? 현대건설이죠? 선생님들, 시공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현대건설이야.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이 사람은 뭐야? 건설공사 발주자고, 이 사람은 도급인, 이 사람은 수급인이죠. 만약에 LH공사가 발주자인 동시에 우리가 건설공사를 총괄해서 시공 관리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도급인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려면 중요한 표현이 꼭 어떤 표현이 써 있어야 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입만 나불거리는 거죠. 실제로 시공을 하지 않는 거야. 시공을 하면은 뭘로 바뀌어? 도급인입니다. 그래서 건설에 있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은 도급인.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야?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한다. 그 다음 10호에 단서조항 보죠.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제외한다. 무슨 말이야?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현대건설. 이 사람은 뭘로 표현해? 도급인이지 이 사람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은 구별이 가는데 시공을 직접 하냐? 하지 않느냐? 시공을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건설공사 발주자.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는 뭐야? 도급인.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같은 건설이지만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8호에 보니까 수급인은 무슨 말이야? 맨 끝에 보니까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죠. 그래서 수급인은 어떤 표현이야? 수급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인데 대빵이지, 대빵. 그 다음에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무슨 말이지? 이 땡땡 건설이 바로 뭐야? 이 사람은 도급인, 이건 수급인. 땡땡 건설이 다시 세모 건설에다가 또 맡겼어.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야? 관계 수급인이죠. 현대건설 밑에 있는 하청의 재하청, 이 사람들은 뭐야? 관계 수급인. 이 수급인이란 이제 수급 사업주입니다. 그 다음에 11호 보죠. 건설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가 종류가 있나요? 있어요. 산업법에서 건설공사의 정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또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상의 정보통신공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상의 소방시설공사, 그 다음 마목의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가유산이라는 게 이제 문화재죠. 옛날에 문화재보호법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국가유산수리공사다. 그래서 굳이 암기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 전기할 때 전, 정보, 건전한 정보입니다. 무슨 정보? 건전 정보 소유했다. 다시 한번 건전 정보 소유했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12호와 13호를 묶어줄게요. 비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2, 13호입니다. 안전보건 진단하고 자그마한 측정의 정의인데 안전보건 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 진단 기관 선생님들 안전보건 진단 어디서 우리 몇 조에서 나오죠? 47조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 나오죠? 몇 조야? 49조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은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뭐라고 써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진단 왜 한다고? 산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진단 왜 한다고? 산재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진단하는 거니까 조사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 작업한 측정입니다. 작업한 측정을 왜 할까? 작업한 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한 측정 왜 한다고?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밑줄.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그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장이야, 작업장이야? 작업장이죠. 사업장이 아닙니다. 작업환경 측정에서 함정팔 때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장 하면 틀려요. 작업환경 측정이니까 뭐야? 작업장이죠. 다시 한번. 작업환경 측정이니까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료 채취하고 그 시료에 대해서 샘플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문제 이제 다 이제 설명한 건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가 풀어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한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1번 문제 보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이 안 써있죠. 그래서 답을 거기다 체킹하지 마시고 다른 종이에다가 체킹한 다음에 거기다 답을 체킹하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답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다른 종이에 체킹하신 다음에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점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린 거죠? 임금을 키워드가 뭐였어? 임금을 목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맞아요? 키워드 들어갔나요? 작업장이야, 사업장이야? 작업장. 맞습니다. 니은 맞네요. D급 보세요. 안전보건 진단이랑 맞아요? 중대재해는 우리가 132실 암기했죠? 132가 보이시나요? 사부실의 부가 보이나요? 그러면 지금 틀린 거는 기억밖에 없고 나머지 맞았으니까 저번 4번이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푸시면 됩니다.